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이번에는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30일일 텐데요. 예. 이 날이 제41회 항공의 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공의 날.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신공항 건설입니다.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항공기는 운송수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공항을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한 건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 안 해도 그 힌트는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항공기가 운송수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네. 근데 지금 신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습니다. 차차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공항개발 사업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에 공항이 혹시 총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일단 인천공항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유명한 공항들 예. 많이 있죠. 한 번은 이용해 봤어요. 예,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예, 맞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군이 사용하는 공항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겠지만 민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인천, 제주가 좀 유명한 것 같고요. 제일 많이 가시죠. 네, 예. 민과 군이 또 겸용을 하는 공항을 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총 몇 개의 공항이 있나 살펴보면 현재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15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15개 공항 중에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공항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적자를 기록한 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인천, 김포, 제주 빼면 적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라는 감염병도 있기는 했지만 이게 특수한 적자라기보다는 사실 만성 적자로 빠져 있는 공항이 총 13개. 이용객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인 거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안에 신공항 건설 계획이 무수히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특별법 문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덕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기후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표현드렸던 제주 제2공항 내용도 일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랬죠. 가덕도랑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해서 새만금, 대구, 울릉도, 흑산도, 서산, 백령도, 경기 남부, 포천 이렇게 총 10개의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10개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종합개발 계획 안에는 총 6개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4개의 공항이 더 있어가지고 총 10개라고 표현을 한 거고 사실 저는 이걸 정말 하늘로 간 4대강 사업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4대강 사업처럼 환경을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이다. 네, 지금 그런 맞습니다. 지적이신 거죠? 네. 면적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게 공항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지금 개수를 세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앞서서 이제 적자를 13개의 공항이 기록을 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근데도 이제 10개의 신공항을 더 건설한다라는 네. 계획을 이제 들어보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짓는 거지? 지어야 이렇게 되지? 생각할 텐데 사실 이런 코로나19 이후에도 여객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2019년 대비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 대비 58%가량 감소되었다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너무 과도하게 예측을 하고 네. 그것을 전망해서 계획을 잡았다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운송 수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항공인데 이 항공 쪽에서 이렇게 많은 계획을 잡아놨다는 것은 탄소 중립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부터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이게 가덕도 같은 경우는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절차적인 문제도 심각했던 사례였거든요. 그렇죠. 막 성급하게 그때 급하게 그냥 통과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동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각 정부를 거듭하면서까지 동남권에 신공항을 좀 건설을 하자. 아니다, 안 된다. 환경영향 평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했던 문제였는데요. 그렇죠. 2020년 4월에 아시다시피 부산시장 자리가 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다 동남권의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이거를 발의한 지 100일도 안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례였어요. 저는요, 국회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다른 법안들이 안 통과되는 걸 보면 참 답답하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전 국회가 이렇게 빨리 일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볼까요? 뭔가? 앞서 이게 말씀드렸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지난 이제 9월에 발표됐습니다. 2021년 9월에 발표를 됐는데요.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언제 나왔죠? 이게 올해 초에 발표가 됐거든요. 3월에 발표됐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계획에도 있지 않은 것을 이 특별법이라는 이 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먼저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도 않은 것인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라는 특별법으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고요. 이게 공항 건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럼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실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통과를 하게끔 이 특별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나쁜 사례를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네요. 앞으로 이렇게 개발 사업할 때 이런 특별법만 있으면 기존의 법 체계도 무시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엄청 나쁜 사례를 남긴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뭐 철도의 경우에도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넘길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법을 어기는 그런 절차를 어기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거고. 그럼 다른 공항들은 어떤가요? 이게 저는 여러 공항들도 있지만 이 공항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면 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잡힌 공항 중에 새만금 신공항이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에 수라갯벌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갯벌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했었죠. 네, 수라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새만금이 지난 간척 사업으로 대부분의 갯벌이 다 매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매립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류는 85% 정도 그리고 조류는 86%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신공항 부지로 꼽히는 이 수라갯벌은 그곳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감소가 되기 전에 남아있던 멸종위기의 야생생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모여든 갯벌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네, 정말 마지막 남은 갯벌이고요. 그리고 이 계획으로 잡힌 이 새만금 신공항 바로 옆에는 또 군산공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산공항은 또 매년 330억 원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 네, 멀지 않은 곳에 이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항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다른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이상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서남해 부분에 많은 갯벌들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서천갯벌이 또 이 새만금 신공항 부지라 매우 가까운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쪽이 갯벌이 워낙 좋은 데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갯벌 그리고 이 갯벌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계획을 또다시 내놓지 않으면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또 탈락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해주셨었죠. 이 서천갯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새만금 신공항을 꼭 막아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검토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적인 검토가 사실 이번에 필요하다고 국감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환경부 장관 국감을 하면서 이런 서천갯벌이나 새만금 신공항 그리고 여러 공항들의 건설 계획들 잡혀 있는데 이제 환경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뭐라 그러던가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이런 것들을 부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또 절차적으로 보면 여러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여러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정확하게 그 입장을 내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감 때도 그런 걸 지적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게 유럽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공항도 폐쇄를 하고 있고요.
하던 공항, 쓰던 공항도 폐쇄를 하고 있고 또 공항에 이 활주로 하나만 늘려달라라는 이런 건설 계획도 자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기후위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헌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위헌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이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반면 한국은 더 많은 공항을 짓겠다. 또 다른 토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을 계획으로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정부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반면에는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지 못하는 역행을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자꾸 잡혀 있어서 사실 많이 속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환경이 기후의 위기까지도 불러오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효리 팀장과 함께 오늘은 신공항 건설 계획들을 환경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